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18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두 건과 단신 세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작년의 3배를 넘는 3조 1,300억 불에 달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 9월 중에 유럽의 펀드 산업에 총 2,791억 유로가 유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단신 세 건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10월 1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치러지는 35석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budget gap triples to record $3.1 trillion on viru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총 3조 1,300억 불에 달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적자의 4배이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입니다. 미국 GDP의 16%에 해당하고요. 2009년 경제위기 때 총 1조 4천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당시 GDP의 10%에 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 연도는 전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까지입니다. 재정적자 확대 주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이죠. 소득 지원도 해야 되고 의료 지원도 해야 되고 기업 지원도 하고 그 주거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 세출은 6조 5,500억 불인데요. 이는 작년 세출의 47.3%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출 항목별 순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소득보장인데 이는 1인당 1,200불 지원과 그리고 주 600불 실업수당 추급 등에 기인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보험이고 세 번째는 노인건강보험 메디케어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비 지원이고 다섯 번째가 국방비인데 통상 국방비는 항목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항목 순위 5위로 내려갔군요. 순지급이자는 정부 부채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09억 불 감소한 3,447억 불이었는데요. 이는 국채금리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 세입은 1.2%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죠. 불황 여파죠. 세출의 급증에 따라 정부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총 27조 불에 달합니다. GDP의 125% 정도죠. 높죠. 그런데 이게 2050년까지는 GDP의 2배가 될 거라는 예상이군요.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부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업률이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경제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감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언급하는군요. 재정적자 추가 증가 소지를 인정한 겁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Despite the pandemic, Europe's fund industry has enjoyed net inflows in. CNBC 뉴스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 9월 중 유럽의 펀드 산업에 총 2,791억 유로가 유입되었는데요. 이 중에 2,113억 유로가 머니마켓 펀드, 단기자금에 집중 유입되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MMF는 통상 저위험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지만은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일시 자금 운용처로 많이 활용되죠.
나머지 628억 유로는 세계 주식 투자 펀드에 유입되었군요. 주로 장기 투자자가 이용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넘치는 유동성이 단기 펀드로 집중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참고로 유럽 주식시장은 지난 4월 이후 반등 중이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아직 11.63% 하락한 상태입니다. 펀드 판매 회사별로 보면요. 1위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683억 유로를 차지했고요. 2위는 JP모간이고 3위는 골드만삭스입니다. 펀드 자금 종류별로 보면은 ETF, Exchange Traded Funds가 485억 유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뮤추얼 펀드로 들어갔습니다. 대체로 ETF는 안정적인 투자, 지수 추종형 펀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되고 뮤추얼 펀드는 다소 적극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과잉 통화의 투기 자금화 가능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목적으로 통화를 대량 공급하였지만은 이 돈이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정권시장, 사모펀드 시장,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 난리죠. 통화의 대량 공급이 실제 고용 증가나 산업 생산 증가 등 실물 경제 부양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과잉 통화로 초래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최악의 사회 불평등 요소인데도 정부가 이를 묵과하고 또는 경기 부양 명목으로 돈 풀기에 계속 몰두하는 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 수준에서 적정 통화량 수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부작용을 미리 예방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10월 1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10월 18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거의 4천만 명인 3,959만 6,858명입니다. 9일 전에 비해서 7.7%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0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 수가 38만 9,683명이나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경우 최근 증가세가 가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거의 7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도의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750만 명이 가까이 확진되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서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순위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함으로써 순위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같이 병행 실시되는 상원의원 35명 선거에 관한 소식입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그 3분의 1을 선출하죠. 특히 대통령 선거 때는 3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상원의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으로 공화당이 우세한데 11월 3일 치러지는 상원 35석 선거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우세 10석, 민주당 우세 10석, 그리고 경합이 15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요. 15개 경합지역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 표시는 13개 지역은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이 재직 중이고 파란색 2개 지역은 민주당 상원의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3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우세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확률이 55%, 73%, 73%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군요.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되면은 현재 쟁점 중인 주요 법안들 처리가 민주당 보관대로 될 소지가 높아진 거죠. 세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인데요. 다음 주의 주요 이슈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양책 협상 부진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높은 또 다른 한 주가 될 거라고 하는군요. 넷플릭스사의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고요. 수요일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나옵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공동으로 내는 베이지북이 수요일날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PMI 지수들이 나옵니다.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의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예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다음 한 주도 보람차고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